특히 저는 이번 선거는 미국처럼 미국이 그 샤이 트럼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저는 샤이 김문수 또는 샤이 보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을 여론조사 하는데 그 내란 세력을 지지하겠다라는 말을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끄러운 거 예, 아닙니까? 예. 쿠데타나 내란을 지지하는 얘기를 예. 근데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분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면 손이 떨려서 빨간색을 찍는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옛날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도 우리 민주당이 정말 잘못할 때도 야, 들어가면 손이 떨려서 다른 데 못 찍겠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과거에는 우리가 야당이 이번 선거가 좀 재밌는 게 야당에게 되게 샤이 야당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심판 선거고 워낙 국민의힘이 잘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책, 그 내란 행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수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샤이 보수가 분명히 있다. 특히 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샤이 보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화가 날 것 같아요. 내란 일으켰지. 예. 오늘도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보면 김건희 샤넬백 1,000만 원짜리 받았는데 돈 100만 원, 200만 원 더 덧붙여가지고 더 좋은 걸로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꿨다. 뇌물 받았는데 했던 그 행태. 오늘 또 윤석열 또 영화관에 가서 부정선거 의혹 다루는 전환길이라는 이 우익 극우 학원 강사가 제작한 영화인데 이거 현장에 나타나서 또 부정선거 옹호한답니다. 참 이러니까 이 보수 지향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이 국민들도 차마 부끄러워서 말씀하신 샤이 예. 윤석열, 샤이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두 가지 행태죠.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대로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가서 국힘을 찍을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의 지지율보다는 한 몇 프로는 좀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다. 그래야 우리도 끝까지 긴장감 놓지 않고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총선은 막판에 결집하는 양상. 특히 그렇습니다. 기존의 기득권 카르텔 가진 보수 진영은 똘똘 뭉치는 그 성향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이해동맹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냥 가치동맹, 결사.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도 많이 좀 이해관계로 얽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은 뭐를 잘못하면 화가 나서 아이 나 지지 안 해 이래가지고 돌아선 경우가 종종 있지만 과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든가 예, 비판적인 게 꼭 예.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비근한 사례가 2007년 정동영, 이명박 후보 때예요. 그때 그 20% 넘게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역대급은 났는데 이명박 후보가 표를 많이 얻었냐? 그게 아니에요. 이명박 후보는 자기가 얻을 표를 얻은 거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고스란히 수용을 못했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하나는 소위 친노 그룹에서 약간 그 당시에 친노 쪽에서 정동영 후보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거부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판세가 워낙 졌다고 하니까 그 투표를 포기하고 그때 전화하면 나 산에 있어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렇죠. 많이 갈라졌고 예.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였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다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돼도 괜찮다 우리나라. 예. 뭐 나라 잘 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 위기에 빠졌는데 결국은 그런 비극적인 노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서거로 이어졌고 이명박의 그 이후의 행태는 정말 자신의 사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를 포기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깊은 반성은 지더라도 그렇게 처참하게 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기왕에 후보를 뽑았으면 단결해서 후보를 밀어줘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못하니까 다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영희 선생님이 쓴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새는 좌우의 날개를 한다. 네. 국민의힘이 진짜 좋은 보수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백봉 신사상 받고 이렇게 예. 합리적인 정치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뼈를 깎는 개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개혁이라는 게 사실 가죽을 벗긴다. 내 가죽을 벗긴다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을 보면서 야, 이 사람도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생각이 사실 통상적이면 그 탄핵됐을 때 바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2, 3일 내에 정리했었어야 돼요. 제명했어야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친윤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알잖아요. 제가 누구누군지 얘기 네. 안 해도 뭐 적게는 한 대여섯 명에서 많게 한 10명쯤 있는데 최소한 대여섯 명이 총선 불출마 등 백의종 선언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보수 쪽에서 다시 한번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뭐 고마운 게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지금도 당권만 갖고 관심 있고 대선은 이미 포기하고 당권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의 자조적인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역설적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3년 전에 낙선하면서 훨씬 더 제대로 준비된 후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경기도지사로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의 사회고 지방의 자치단체장으로 중앙정치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대선 패배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그 제1당의 당대표로서 3년간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지방 행정과 중앙 정치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 중앙에서 정치를 해나갈 때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어떻게 소위 말해서 각을 세우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과 중앙 재정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운영하는데도 그런 측면의 어떤 그 경험을 정책적 경험을 하면서 3년 전에 비해서 훨씬 완성형 지도자, 그래서 준비된 후보가 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들 양극화되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저는 도리어 지난 3년의 세월이 굉장히 잘 준비된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이잖아요. 근데 내란 종식이란 게 단순히 대통령 한 명 바꾸고 집권당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내란의 핵심은 국민이 뽑은 대리인이 일종의 일하라고 뽑은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시대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선거다. 그래서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시대 정신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내란을 우리가 극복해 오는 과정, 그 다음에 탄핵해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힘은 시민이죠. 평범한 시민들의 큰 단결된 응집력이 이 흐름을 만들었는데 그 흐름을 누가 주도해야 했느냐 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특정 정치인으로 모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가장 대척점에서 싸웠어요. 그 싸워온 결과가 지금의 내란 종식과 지금 대선 국면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아무 커리어가 없는데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해왔는지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뭘 하겠다가 아니라 뭘 했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실력과 성과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이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자신의 성과,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번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바로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경험 없는 지도자 또는 이게 이 사람이 잘할까 못할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한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한번 맡겼다가 크게 대인 게 지금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대통령은 경제 분야, 특히 민생 분야에 있어서 실력과 성과가 검증된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저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야 될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G20을 넘어서 한때 G7, G5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 컬처, 이런 것들이 국뽕이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농담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부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3년에 국가적 그 어떤 글로벌 이상의 추락을 만회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내놓을 만한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한반도 평화인데 윤석열이란 사람은 제가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거는 딴 걸 다 떠나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전쟁 위기를 몰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명분을 삼으려고 했던 것. 저는 이번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그 책임은 형사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 및 외환죄가 다 물어져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국제적 위상,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이번에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만큼 잘 준비되어 있고 역량을 갖춘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네 가지를 들으셨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고 또 내란 극복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 위기 극복 능력, 그리고 유능함과 그동안의 성과, 경험에서 보였던 성과, 그리고 국제적 위상과 한반도 평화를 높일 것. 정말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 약자, 지금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고 이것을 실현하는 그 능력들. 예. 제가 초두에 이 도의부에서 맹자의 4단 7장 중에서 측은지심을 얘기했는데요. 지도자는 어려운 사람을 그렇습니다. 고통에서 구해줘야 될 그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한 얘기인데 개천에서 용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사회가. 네,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나서 용이 승천하면 개천을 안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개천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개천의 수질도 개선하고, 개천의 그 물고기들이 살기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개천에 사는 사람들도 개천을 떠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개천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개천 그 자체가 좋은 데로 만들어주는 게 그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은 그런 어떤 그 개천을 잊지 않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성정이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아까 얘기하신 국민 주권 정부, 예. 저도 굉장히 중요한 하도라고 생각합니다.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었는데요. 그게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 보고 저도 사실은 무릎을 쳤었거든요. 예. 그 5월 초에 그 우리 유권자의 날이 있거든요. 네. 그 저희 국민주권회의 전국회의에서 그걸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권자의 날을 주권자의 날로 바꾸자. 네. 유권자는 단순히 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표를 가진 사람이 일반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란 말을 그냥 단순히 선거 분석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나 또는 보다 우리가 확장된 의미로 할 때는 주권자라고 표기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예, 그 유권자의 날을 주권자의 날로 바꾸자고 저희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까? 아마 네. 저는 곧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더군다나 국민주권정부가 우리가 선거 잘 치러서 만들어진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는데 유권자의 날을 주권자의 날로 바꾸자는 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국민의힘도 굳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단지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습관적 반대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념일을 만들자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예. 꼭 되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주권 정부이자 통합의 정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개혁신당 쪽에서 지금 인사들이 속속 민주당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왔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오고 지금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통합의 정부, 윤여준 장관, 이석연 전 처장 비롯해서 많은 흐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상 이제 이런 변화는 정치적 격변기, 특히 대통령 선거에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시절부터 외연 확장 전략, 그다음에 그런 주요한 인사들에서 공을 많이 들이면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치 통합의 절반의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상층 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 내 이합 집산. 이거는 매우 제한적인 정치 통합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고, 진정한 정치 통합은 하층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 간, 지역 간, 그 다음에 성별 간, 그 계층 간,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해 나가는 실질적인 그 시민 통합, 국민 통합을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과제거든요. 정치 통합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동의하는 건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통합이 안 되는 것은 양극화 불평등이 90년대 이후 계속 확산돼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국민 통합, 정치 통합을 외쳐도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완화되거나 뭐 해소되는 건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축소되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유턴하지 않으면 정치적 통합 또는 우리 사회의 국민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최소한 유턴, 그러니까 양극화와 불평등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라는 정도로만 유턴을 해도 저는 매우 성공한 정부,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